제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낡은 책 냄새와 먼지가 섞인 공기가 서늘해질 무렵 동네 건달 강호가 골목 어귀에서 한 노인을 밀치고 있었다. 노인은 그저 낡은 손수레에 고물들을 싣고 가는 가난한 할아버지였다. 강호는 낄낄거리며 노인의 손수레를 발로 걷어찼고 고물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노인은 비명을 질렀고 나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손을 멈췄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나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한 승려가 골목 어귀에 나타났다.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를 박박 깎은 승려는 강호에게 다가갔다. 나는 승려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은 것처럼 그의 눈빛은 깊고도 어두웠다. 나는 승려의 눈빛에서 강호보다 더한 위협을 느꼈다. 승려는 강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노인의 손수레를 일으켜 세우고 흩어진 고물들을 주워 담았다. 강호는 승려를 보고 낄낄거렸다. 스님, 웬 오지랖이세요? 절에 가서 염불이나 외우시지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승려는 강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물들을 주워 담았다. 그때였다. 강호가 승려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다. 야, 이 스님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동네 건달 강호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강호는 승려에게 소리를 질렀다. 승려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강호는 승려의 손길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마치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그는 온몸을 떨었다. 그는 승려의 눈빛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승려를 피해 도망쳤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 승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평온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가 강호에게서 풍기던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나는 그가 왜 이 동네에 왔는지 궁금했다. 나는 그가 왜 강호에게서 그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길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의 이름은 김영수, 올해 50세. 동네에서 낡은 책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10년 전 아내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멈춰버렸다. 나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나는 낡은 책방을 열었다. 책방은 나의 도피처였다. 나는 책 속에서 나의 슬픔을 잊고 싶었다. 나는 책 속에서 나의 고통을 잊고 싶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책 속에서 나의 세계를 만들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책 속에서 나의 세계를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았다. 나는 나의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그날 이후 강호의 횡포는 잠시 멈추는 듯 했다. 노인에게서 빼앗았던 고물들을 조용히 돌려주었고 골목을 어슬렁거리던 그의 모습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승려의 존재가 강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 짐작할 뿐이었다. 나는 그 승려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졌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왜 이 동네에 왔을까? 그는 왜 강호에게서 그런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길 수 있었을까?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의 삶은 여전히 단조로웠다. 나는 매일 아침 낡은 책방 문을 열고 저녁에는 문을 닫았다. 책방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나는 책 먼지를 털어내고 책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나는 책 속에서 나의 슬픔을 잊고 싶었다. 나는 책 속에서 나의 고통을 잊고 싶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책 속에서 나의 세계를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았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았다. 나는 나의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책방 창문으로 동네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의 경적소리. 모든 소리가 나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나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나는 강호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 그의 횡포는 잠시 멈췄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이 동네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언제 다시 나타나서 횡포를 부릴지 몰라 불안했다. 나는 그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그 불안감 속에서 나의 삶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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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에 경찰서라고 찍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김영수 씨 되십니까? 저희는 강호 씨 사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경찰의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강호의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은 내게 말했다. 김영수 씨 저희는 김영수 씨께서 강호 씨 사건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나는 강호의 사건을 목격했지만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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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내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나는 강호의 사건을 목격했지만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나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다. 나는 경찰에게 내가 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나를 다그치지는 않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텅 빈 책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나의 손은 떨렸다. 나는 내가 강호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
내가 그의 복수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누군가 책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승려였다. 그는 회색 승복을 입고 머리를 박박 깎은 채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매서웠다. 그는 낡은 책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마 후 승려가 입을 열었다. 여기 책 냄새가 좋네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책방은 김영수 씨의 도피처인가요? 그의 질문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승려는 나의 두려움을 눈치챘는지 빙긋이 웃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김영수 씨를 해치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는 조금 안심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영수 씨,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그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당신은 세상과 단절된 채 당신의 아픔을 감추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나의 아픔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가 어떻게 아내와 아들을 잃었는지, 내가 왜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는지,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털어놓았다. 승려는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나의 손을 감싸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이야기를 마친 후 승려는 내게 말했다. 김영수 씨,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죄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아픔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 아픔을 치유하세요.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나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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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승려가 나에게 던진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했다. 당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 아픔을 치유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의 아픔은 나에게 너무 무거웠고 나는 그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세계에 갇혀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 승려는 나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책방을 나섰다. 나는 그가 떠나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이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승려는 매일 책방에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나와 함께 차를 마셨다. 그는 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를 경계했지만 동시에 그에게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의 존재는 나의 텅 빈 책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의 아픔을 조금씩 잊게 해주었다. 어느 날 그 승려가 나에게 말했다. 강호는 김영수 씨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강호를 두려워했다. 나는 강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수 씨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알아야 해요.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나의 두려움의 실체를 알고 싶었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강호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그 승려는 내게 강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강호는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폭력과 좌절 속에서 성장했고 결국 동네 건달이 되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나는 강호의 횡포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불쌍한 과거에 동정심을 느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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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불쌍한 과거에 연민을 느꼈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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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 승려는 나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내게 말했다. 김영수 씨, 당신의 마음은 강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강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강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 나는 강호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그 승려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당신의 마음은 강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강호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나는 그의 말을 되뇌었다. 나의 아픔은 나의 죄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던 그가 이제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의 말에 이끌렸다. 나는 나의 아픔을 감추고 싶었지만 이제는 나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강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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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강호가 다시 책방에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책방 문을 열었다. 야, 김영수,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그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차 한 잔 마시고 가. 나의 말에 강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왜 나한테 차를 줘? 그는 당황했다. 나는 그의 당황한 표정에 빙긋이 웃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 강호는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고 다시 나의 책상에 앉았다. 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결국 내가 건넨 차를 마시지 않고 책방을 나섰다. 나는 그가 떠나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나의 손은 떨렸다. 나는 내가 강호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 내가 그의 복수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강호는 매일 책방에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셨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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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 승려는 나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내게 말했다. 김영수 씨, 당신의 마음은 강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은 강호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강호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다. 나는 강호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강호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책방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이따금씩 책을 뒤적였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눈빛은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나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강호는 여전히 동네 건달이었다. 그는 언제 다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강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고 싶었다. 나는 다시 나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다시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었다. 그들은 책방 옆집에 이사를 왔고 나는 그들을 경계했다. 나는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나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부부는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굳게 닫았던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차 한 잔을 건넸고 그들은 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보았다. 그때 강호가 책방에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책방 문을 열었다. 야, 김영수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그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젊은 부부는 강호의 모습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과거가 다시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그때 승려가 책방에 나타났다. 그는 강호에게 다가갔다. 강호야, 그만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강호는 승려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승려를 보며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승려의 눈빛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승려를 피해 도망쳤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강호의 소란으로 인해 책방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새로 이사온 젊은 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10년 전 내가 아내와 아들을 잃었을 때의 무력함을 다시금 느꼈다. 강호는 승려의 등장에 당황하며 달아났지만 그의 폭력적인 그림자는 여전히 이 공간에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과거가 다시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나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다. 그때 승려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영수 씨,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고 동시에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사용해야 해요. 그의 말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곧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승려에게 강호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승려는 내게 강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강호는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강호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는 홀로 외롭게 자랐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폭력과 좌절 속에서 성장했고 결국 동네 건달이 되었다. 승려는 내게 강호의 불우한 과거를 이야기해주며 말했다. 김영수 씨 강호는 당신과 같아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그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단절된 채 그의 아픔을 감추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강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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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강호가 다시 책방에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책방 문을 열었다. 야, 김영수,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그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차 한 잔 마시고 가. 나의 말에 강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왜 나한테 차를 줘? 그는 당황했다. 나는 그의 당황한 표정에 빙긋이 웃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 강호는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고 다시 나의 책상에 앉았다. 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결국 내가 건넨 차를 마시지 않고 책방을 나섰다. 나는 그가 떠나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나의 손은 떨렸다. 나는 내가 강호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 내가 그의 복수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호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책방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이따금씩 책을 뒤적였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눈빛은 그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그는 나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강호는 여전히 동네 건달이었다. 그는 언제 다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강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서고 싶었다. 나는 다시 나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다시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었다. 그들은 책방 옆집에 이사를 왔고 나는 그들을 경계했다. 나는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아픔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나의 세계에서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부부는 내게 먼저 다가왔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내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굳게 닫았던 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차 한 잔을 건넸고 그들은 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보았다. 그때 강호가 책방에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책방 문을 열었다. 야, 김영수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그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젊은 부부는 강호의 모습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나의 과거가 다시금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그때 승려가 책방에 나타났다.
그는 강호에게 다가갔다. 강호야, 그만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강호는 승려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승려를 보며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승려의 눈빛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승려를 피해 도망쳤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싸움에 이미 휘말려 있었다. 그날 이후 강호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가게 물건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나는 그의 행동을 보며 나의 무력함과 두려움을 다시금 느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지만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나의 연민을 조금씩 지원했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나를 다시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살고 싶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승려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김영수 씨,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고 동시에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사용해야 해요.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대신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강호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곧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승려에게 강호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승려는 내게 강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강호는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강호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는 홀로 외롭게 자랐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그는 폭력과 좌절 속에서 성장했고 결국 동네 건달이 되었다. 승려는 내게 강호의 불우한 과거를 이야기해주며 말했다. 김영수 씨 강호는 당신과 같아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그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세상과 단절된 채 그의 아픔을 감추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아픔을 보았다. 나는 강호에게서 나의 과거를 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강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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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며칠 후 강호가 다시 책방에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책방 문을 열었다. 야, 김영수,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그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넸다. 차 한 잔 마시고 가.
나의 말에 강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왜 나한테 차를 줘? 그는 당황했다. 나는 그의 당황한 표정에 빙긋이 웃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 강호는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건네고 다시 나의 책상에 앉았다. 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무엇인가를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는 결국 내가 건넨 차를 마시지 않고 책방을 나섰다. 나는 그가 떠나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나의 손은 떨렸다. 나는 내가 강호를 건드린 것이 아닐까, 내가 그의 복수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강호가 사라진 후 동네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강호의 횡포를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폭력적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강호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씻어낼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곧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 승려를 찾아갔다. 그는 절에서 연부를 외우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에 서서 그의 연부를 들었다. 그의 연불은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나는 연불을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의 연불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보았다. 나는 그의 연불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보았다. 나는 그의 연불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나 자신을 보았다. 연불이 끝난 후 승려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내게 말했다. 김영수 씨, 이제야 당신의 눈빛이 편안해 보이네요. 그의 말에 나는 빙긋이 웃었다. 스님 덕분입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 강호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내게 강호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강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갔다고 한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나는 강호의 불쌍한 과거에 연민을 느꼈다. 나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그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승려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강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말에 승려는 빙긋이 웃었다. 김영수 씨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당신이 강호를 용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내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강호를 용서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나의 책방을 다시 열었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채 조용히 나의 세계에서 살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나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나의 책방을 동네 사람들의 쉼터로 만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차 한 잔을 건넸고 그들은 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고 나는 나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았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나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